25살 무용수였던 저는 김정은의 장난감이 됐습니다. 2023년 4월 평양예술대학 4학년이었던 그녀. 태양절 기념 공연 주역 무용수로 선택된 것이 그녀 인생 최악의 순간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김정은이 직접 그녀를 불렀죠. 아름다운 외모 때문에 선택받았다고 했지만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의 시작이었습니다. 만수대의 사당 5층. 그곳에서 1년간 매주 입원식 벌어진 끔찍한 일들. 임신했습니다. 마취 없이 강제로 낙태당했습니다. 친구는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미안해. 더 이상 못 견디겠어. 욕조에서 발견된 친구가 남긴 마지막 쪽지였죠. 그리고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죽거나 도망가거나. 40층 창문에서 침대 시트로 만든 줄을 타고 내려가던 그 새벽. 압록강 얼음물을 헤엄쳐 건너던 그 순간. 총알이 귀를 스쳐 지나가던 그 밤.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탈출.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건 이 이야기가 과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북한에는 수십 명의 여성들이 매일 밤 같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그녀는 서울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그곳에 남아있는 친구들을. 유엔 증언대에 섰습니다. 미국 의회 청문회에 나갔습니다. 전 세계의 진실을 외쳤습니다. 김정은은 성범죄자입니다. 기쁨조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그녀의 용기 있는 증언이 담긴 이 영상.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일련의 기록을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듣고 계신 지역을 댓글에 나눠주세요. 제 이름은 이수진입니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1년 동안 북한 기쁨조로 일했습니다. 아름다운 외모 때문에 선택받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건 저주였습니다. 25살 무용수였던 저는 김정은의 장난감이 됐습니다. 매일 밤 그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가 됐어요. 임신했습니다. 강제로 낙태당했어요. 친구는 자살했습니다. 저는 살기 위해 탈북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직도 북한에서 계속되고 있는 끔찍한 진실입니다. 기쁨조, 그 화려한 이름 뒤에 숨겨진 지옥을 폭로하겠습니다. 2024년 4월 15일 태양절이었습니다. 김일성 주석 생일을 기념하는 북한 최대 명절이었어요. 저는 평양예술대학 무용과 4학년이었습니다. 25살이었어요. 만수대 예술극장에서 열리는 태양절 기념 공연에서 주역 무용수로 선택됐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기숙사 방에서 거울을 봤어요. 긴 검은 머리를 빗으며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꼭 완벽하게 춰야 해. 룸메이트 미영이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씻고 연습복을 입었어요. 7시에 연습실로 갔습니다. 연습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스트레칭을 시작했어요. 다리를 천천히 올렸습니다. 무릎이 쫙 펴졌어요. 발레는 제 인생이었습니다. 7살 때부터 시작했어요. 18년간 춤만 췄습니다. 다른 건 몰랐어요. 선생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이수진, 오늘 공연 중요해. 김정은 원수님께서 직접 관람하신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네, 선생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후 2시 만수대 예술극장으로 이동했습니다. 큰 건물이었어요. 3,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극장이었습니다. 분장실로 갔습니다. 화장을 시작했어요. 흰색 분을 바르고 빨간 입술을 그렸습니다. 머리는 높게 올렸어요. 무대 의상을 입었습니다. 흰색 치마였어요. 비단으로 만든 아름다운 옷이었습니다. 저녁 7시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무대에 올랐어요. 조명이 켜졌습니다. 음악이 흘렀어요. 춤을 췄습니다. 몸이 음악에 맞춰 움직였어요.
18년간 갈고 닦은 실력이었습니다. 완벽했어요. 객석을 봤습니다. 맨 앞줄 중앙에 김정은이 앉아 있었어요.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뭔가 다른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계속 춤을 췄습니다. 멈출 수 없었거든요. 30분간 무대가 이어졌습니다. 공연이 끝났습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저는 인사했습니다. 90도로 허리를 숙였어요.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숨이 찼어요. 땀이 흘렀습니다. 완벽하게 끝냈다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분장실로 돌아왔습니다. 화장을 지우고 있었어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양복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보이부 완장을 차고 있었어요.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이수진 동무. 제가 일어섰습니다. 네. 원수님께서 부르십니다. 지금 당장 오십시오.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김정은이 저를 부른다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디로 가면 됩니까? 그가 돌아섰습니다. 따라오십시오. 저는 급히 옷을 입었습니다. 분장도 제대로 지우지 못했어요. 그 남자를 따라 나갔습니다. 극장 뒤쪽으로 갔습니다. 검은 승용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차에 탔습니다. 차는 만수대의 사당으로 향했습니다. 30분쯤 걸렸어요. 그동안 저는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만수대의 사당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건물이었어요. 처음 와봤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가 길었어요. 붉은 카펫이 깔려 있었습니다. 샹들리에가 천장에 매달려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5층으로 올라갔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더 호화로운 복도였습니다. 양쪽에 그림이 걸려 있었어요.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였습니다. 한방 앞에서 멈췄습니다. 남자가 문을 두드렸어요.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시오. 김정은 목소리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방이었어요. 소파, 책상, 그림들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평양 야경이 보였어요. 김정은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며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옆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앉으시오. 저는 앉았습니다. 등이 곧았어요. 긴장해서요. 김정은이 말했습니다. 오늘 공연 잘 봤소. 춤을 참 잘 추더군. 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수님. 그가 물었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오? 25살입니다. 가족은 어디 사오? 함흥입니다. 아버지는 공장 노동자시고 어머니는 농장에서 일하십니다. 김정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정은이 저를 계속 쳐다봤어요. 시선이 얼굴에서 몸으로 내려갔습니다.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었어요. 최고 지도자 앞이었으니까요. 김정은이 말했습니다. 참 아름답구만.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김정은이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특별한 임무를 맡게 될 거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임무입니까? 곧 알게 될 거요. 오늘은 이만 돌아가 보시오. 저는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방을 나왔어요. 차를 타고 기숙사로 돌아왔습니다. 밤 11시였어요. 미영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어디 갔었어?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공연 후 평가 받으러 갔었어. 진짜를 말할 수 없었어요. 김정은을 만났다는 걸 말하면 안 됐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특별한 임무. 그게 뭘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2023년 5월 1일 노동절이었습니다. 아침 7시에 기숙사 문을 누군가 두드렸어요. 보이부 남자였습니다. 이수진 동무 짐 싸십시오. 1시간 후 출발입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려명거리 호텔입니다. 특별 교육을 받게 됩니다. 저는 급히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과 세면도구였어요. 미영이가 놀란 표정으로 봤습니다. 수진아, 무슨 일이야?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특별 교육 받으러 간대. 며칠 후 돌아올게. 하지만 며칠이 아니었어요. 1년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차를 타고 려명거리로 갔습니다. 평양 중심가의 고급 주거 지역이었어요. 호텔이 보였습니다. 47층 건물이었습니다. 차는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4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한방 앞에서 멈췄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넓은 방이었습니다. 이미 10명쯤 여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 20대 초중반으로 보였습니다. 다들 아름다웠습니다. 긴 머리, 하얀 피부, 날씬한 몸. 북한에서 보기 드문 미인들이었어요. 저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긴장된 분위기였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문이 열렸습니다. 40대 여자가 들어왔어요. 단정한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박명희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을 교육할 책임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부터 기쁨조 일원입니다. 이것은 큰 영광입니다. 원수님을 직접 모시는 임무니까요. 기쁨조.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기쁨조가 뭔지 몰랐던 건 아니었어요.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김정은을 위해 일하는 여자들이라고요. 하지만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춤추고 노래하는 줄 알았어요. 틀렸습니다. 완전히요.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났어요. 세수하고 아침 먹었습니다. 7시부터 교육이었습니다. 첫 교육은 충성심이었어요. 박명희가 계속 말했습니다. 원수님은 우리의 태양입니다. 여러분은 원수님을 모시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몸과 마음을 다 바쳐야 합니다. 우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두 번째 교육은 예절이었습니다. 원수님 앞에서 어떻게 서야 하는지,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모든 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틀리면 안 됐어요. 세 번째 교육은 화장법이었습니다. 원수님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화장해야 했어요. 연한 분홍 입술, 얇은 아이라인, 흰 피부. 자연스러우면서도 아름답게요. 네 번째 교육은 옷차림이었습니다. 치마는 무릎 위 5cm, 블라우스는 흰색이나 분홍색, 구두는 7cm 굽. 모든 게 규칙이었습니다. 자유가 없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본격적인 교육이 시작됐어요. 박명희가 우리를 모았습니다. 표정이 더 심각했어요. 이제부터 진짜 교육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원수님께 무엇을 해드려야 하는지 배울 겁니다. 그녀는 잠시 멈췄습니다. 우리를 하나하나 쳐다봤어요. 원수님은 힘든 국정을 돌보십니다. 스트레스가 많으십니다. 여러분은 원수님의 스트레스를 풀어드려야 합니다. 한 여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요? 박명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몸으로. 그 순간 방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모두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어요. 원수님을 모시는 것은 여러분의 의무입니다.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부하면 여러분과 가족 모두 처벌받습니다. 협박이었습니다. 선택권이 없었어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춤만 추면 되는 줄 알았는데요. 실기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침대가 있는 방으로 갔어요. 박명희가 우리에게 침대에 눕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옷을 벗는지, 어떻게 소리를 내는지 모든 게 지시됐습니다. 자연스러움 따위는 없었어요. 다 연기였습니다. 구역질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어요. 표정 하나 바꿀 수 없었습니다. 2주간 교육이 계속됐습니다. 매일 같은 걸 반복했어요. 몸을 도구로 만드는 훈련이었습니다. 어느 날 박명희가 발표했습니다. 내일부터 실전입니다. 한 명씩 원수님을 모시게 됩니다. 준비하십시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진짜 시작되는 겁니다. 룸메이트가 된 지연이라는 친구가 울고 있었어요. 저도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울 수 없었어요. 감시 카메라가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첫 번째로 불린 사람은 혜진이었습니다. 23살 가수였어요. 혜진이가 나간 후 우리는 기다렸습니다. 4시간 후 혜진이가 돌아왔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눈은 충혈돼 있었어요. 걸을 때 다리를 절었습니다. 혜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벽만 쳐다봤어요.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무서웠습니다. 나흘 후 제 차례가 왔습니다. 박명희가 말했습니다. 이수진, 오늘 저녁 7시 준비하십시오. 드디어 왔습니다. 피할 수 없는 그날이요. 2023년 5월 15일 저녁 6시였습니다. 저는 샤워를 했어요.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화장을 했습니다. 연한 분홍 입술, 얇은 아이라인. 교육받은 대로요. 옷을 입었습니다. 흰색 원피스였어요. 무릎 위 5cm. 규칙대로요. 거울을 봤습니다. 아름다운 여자가 보였어요. 하지만 그 여자는 제가 아니었습니다. 인형이었어요. 7시에 차가 왔습니다. 검은 승용차였어요. 혼자 탔습니다. 차는 만수대의 사당으로 향했습니다. 30분 걸렸어요. 그동안 저는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를 걸었습니다. 한방 앞에서 멈췄습니다. 보이부 남자가 문을 열어줬어요. 들어갔습니다. 넓은 방이었어요. 침대가 있었습니다. 킹사이즈 침대였어요. 김정은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그가 저를 봤습니다. 왔군. 제가 인사했습니다. 네, 원수님. 그가 침대를 가리켰습니다. 앉으시오.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등이 곧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김정은이 일어났습니다. 저에게 다가왔어요.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가 웃었습니다. 긴장하는군.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아. 천천히 하면 돼. 그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차갑고 무거웠어요. 김정은이 제 얼굴을 돌렸습니다. 저를 쳐다봤어요. 입술이 가까워졌습니다. 입을 맞췄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구역질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교육받은 대로 했습니다. 거부하면 안 됐어요. 가족이 위험했으니까요. 김정은이 제 옷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즐기듯이요.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인형처럼요. 다 벗겨졌습니다.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감정을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눕혀졌습니다. 김정은이 위로 올라왔어요. 그날 밤 겪은 일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너무 끔찍했어요. 25년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었습니다.
2시간이 2년처럼 느껴졌어요. 끝났습니다. 김정은이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옷을 입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잘했어. 다음에 또 보자. 그리고 방을 나갔습니다. 저 혼자 남았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요. 눈물만 흘렀습니다. 30분 후 보이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돌아갈 시간입니다. 저는 옷을 주워 입었습니다. 몸이 아팠어요. 걷기 힘들었습니다. 차를 타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밤 11시였어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연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진아. 지연이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저는 그 품에서 울었습니다. 이번엔 소리 내며요. 지연이도 울었습니다. 자기도 사흘 전 겪었대요. 우리는 밤새 울었습니다. 서로를 위로했어요. 하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시작이었으니까요. 2023년 6월이 됐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하지만 지옥 같은 한 달이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불렸습니다. 화요일 밤, 금요일 밤. 정해진 스케줄이었어요. 매번 똑같았습니다. 저녁 7시에 차가 왔어요. 만수대의 사당으로 갔습니다. 김정은을 만났어요. 그리고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매번요. 어느 날은 더 심했습니다. 김정은이 술을 많이 마신 날이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걸 해보자. 제가 물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원수님? 내 발로 기어와봐. 침대까지. 그가 웃었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빨리 안 해?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을 바닥에 댔어요. 기어갔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25년 인생에서 가장 치욕적인 순간이었어요. 침대에 도착했습니다. 김정은이 만족스러워했어요. 역시 잘 듣는군. 착하지. 그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구역질이 났습니다. 토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날 밤은 더 끔찍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요. 집에 돌아와 샤워를 했습니다. 1시간 동안요. 몸이 빨개질 때까지 문질렀어요. 하지만 더러운 느낌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영혼까지 더러워진 것 같았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몸에 멍이 있었어요. 허벅지, 팔, 가슴에요. 김정은이 거칠게 대던 흔적이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눈물이 났어요.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김정은이 나오는 꿈이었어요. 도망가려 해도 도망갈 수 없었습니다. 잠에서 깼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지연이가 깨어 있었습니다. 저를 안아줬어요. 지연이가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수진아. 꿈이야. 하지만 꿈이 아니었어요. 현실이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었어요. 식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먹으면 토할 것 같았어요. 몸무게가 5kg 빠졌습니다. 박명희가 화를 냈습니다. 이수진, 살을 찌워야 해. 원수님이 싫어하셔. 그녀가 명령했습니다. 억지로 먹었습니다. 토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다른 친구들도 비슷했습니다. 혜진이는 더 심했어요.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어느 날 혜진이가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없었어요. 어디 갔냐고 물었습니다. 박명희가 대답했어요. 차갑게 말했습니다. 병원에 갔다. 몸이 안 좋아서. 하지만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였어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혜진이가 김정은을 거부했대요. 울면서 싫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끌려갔습니다. 가족도 함께요. 우리는 더 무서워졌습니다.
거부하면 죽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참았습니다. 울어도 아파도 죽고 싶어도 참았어요. 6월 말 새로운 친구가 들어왔습니다. 서영이라는 24살 여자였어요. 서영이는 밝았습니다. 아직 몰랐거든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요. 일주일 후 서영이가 첫 번째 밤을 보냈습니다. 돌아왔을 때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제가 다가갔습니다. 서영아, 괜찮아? 서영이가 저를 봤습니다. 눈에 생기가 없었어요. 서영이가 물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래야 해? 제가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저도 모르겠어. 정말 몰랐습니다. 언제까지 이 지옥이 계속될지요. 7월이 됐습니다. 저는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랫배가 아팠어요. 이상한 분비물이 나왔습니다. 가려웠어요. 지연이에게 말했습니다. 지연이도 같은 증상이 있대요.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 박명희에게 말했습니다. 병원에 보내달라고요. 박명희가 거절했습니다. 안 돼. 참아. 제가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원수님 저 아파요. 박명희가 위협했습니다. 원수님 때문이야. 병 옮은 거야. 하지만 절대 밖에 말하면 안 돼.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김정은이 성병을 옮긴 거였어요.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25살 몸에 성병이라니요. 약을 받았습니다. 박명희가 몰래 구해준 약이었어요. 제대로 된 치료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것밖에 없었으니까요. 약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이대로 살 수 없어. 하지만 도망갈 수 없었습니다. 감시가 심했어요. 24시간 CCTV가 돌아갔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것뿐이었습니다. 2023년 8월 10일 새벽 5시였습니다. 비명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욕실에서 들렸습니다. 누군가 울고 있었어요. 일어나 욕실로 갔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어요. 안을 봤습니다. 그리고 비명을 질렀어요. 서영이가 욕조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물이 빨갛게 물들어 있었어요. 손목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제가 달려갔습니다. 서영아. 서영이는 눈을 감고 있었어요.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죽어 있었습니다. 저는 울부짖었습니다. 서영이를 흔들었어요. 일어나 제발. 하지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차가웠어요. 다른 친구들이 달려왔습니다. 모두 비명을 질렀어요. 박명희도 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박명희가 소리쳤습니다. 모두 나가. 빨리. 우리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욕실 문이 닫혔어요. 30분 후 보이부 남자들이 왔습니다. 서영이의 시신을 옮겼어요. 박명희가 우리를 모았습니다. 표정이 무서웠어요. 오늘 일은 절대 밖에 말하면 안 돼. 누구에게도 가족에게도. 이해했어?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울고 있었지만요. 서영이는 없었던 일이 됐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사고사였대요. 하지만 우리는 알았습니다. 서영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걸요. 그날 밤 저는 서영이 침대를 봤습니다. 베개 밑에 쪽지가 있었어요. 펼쳤습니다. 떨리는 글씨였어요. 미안해. 더 이상 못 견디겠어. 먼저 갈게. 그 쪽지를 읽고 울었습니다. 서영이도 저도 우리 모두 죄가 없는데요.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나요? 서영이의 죽음 이후 분위기가 더 어두워졌습니다. 모두가 조용했어요. 밥도 제대로 안 먹었습니다. 웃음소리도 사라졌어요. 우리는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았습니다.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우리 언젠가는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 제가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나가야 해. 꼭. 그때부터 생각했습니다. 탈출을요. 하지만 어떡해요? 감시가 심한데요.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조심스럽게요. 8월 말 새로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임신했습니다. 2023년 9월 1일 생리가 늦었습니다. 일주일째였어요. 불안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이었어요. 2주가 지났습니다. 아직도 안 왔어요. 지연이에게 말했습니다. 지연이가 놀랐어요. 지연이가 속삭였습니다. 임신 아닐까? 제가 부정했습니다.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알고 있었어요. 가능성이 높다는 걸요. 박명희에게 말했습니다. 생리가 안 온다고요. 박명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임신 검사해봐. 검사했습니다. 2줄이 나왔어요. 임신이었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25살의 임신이라니요. 게다가 김정은 아이를요. 박명희가 말했습니다. 내일 병원 가자. 지울 거야. 제가 울며 말했습니다. 싫어요. 저는 지키고 싶어요. 박명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안 돼. 원수님 아이를 낳을 순 없어. 너 신분이 뭔데? 다음 날 병원에 갔습니다. 평양 외곽의 비밀 병원이었어요. 의사가 진찰했습니다. 6주 됐대요. 6주. 작은 생명이 제 뱃속에 있었습니다. 낙태 수술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울었어요. 제가 애원했습니다. 하기 싫어요. 제발이요.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선택권이 없었어요. 수술대에 누웠습니다. 의사가 마취 주사를 놓으려 했어요.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말했습니다. 마취 없이 해주세요. 제가 이 고통을 기억하고 싶어요. 의사가 놀랐습니다. 하지만 제 뜻대로 해줬어요.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너무 아팠어요. 뱃속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비명을 참았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피가 났습니다. 30분 동안 지옥 같았습니다. 하지만 끝났어요. 아이는 사라졌습니다. 저는 천장을 쳐다봤습니다. 눈물만 흘렀어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걸을 수 없었어요. 휠체어를 탔습니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일주일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팠어요. 지연이가 돌봐줬습니다. 밥을 먹여주고 약을 챙겨줬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고마워, 지연아. 지연이가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가족이잖아. 하지만 웃음이 슬펐습니다. 일주일 후 다시 불렸습니다. 김정은이 저를 찾았어요. 가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가야 했어요. 김정은은 제가 낙태한 걸 몰랐습니다. 아니, 알았는지도 몰라요. 신경 안 썼을 뿐이죠. 그날 밤도 똑같았습니다. 끔찍했어요. 집에 돌아와 토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너무 아팠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25살 여자가 있었어요. 하지만 눈은 죽어 있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못 살아. 죽거나 도망가야 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탈출을 계획했습니다. 2023년 10월 1일 낙태 한 달이 지났습니다. 몸은 회복됐어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지연이와 화장실에서 만났습니다. 물소리를 틀어놓고 속삭였어요. CCTV가 있어서요. 제가 말했습니다. 지연아, 나 여기서 나갈 거야. 지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제가 지연이 손을 잡았습니다. 같이 가자. 지연이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방법을 찾을 거야. 그날부터 조심스럽게 정보를 모았습니다. 경비 교대 시간, CCTV 위치, 호텔 구조를요. 2주가 지났습니다. 기회가 왔어요. 박명희가 출장을 갔습니다. 사흘 동안 평양을 비운다고 했어요. 감시가 느슨해졌습니다. 데리러 온 남자는 경험이 없었어요. 지연이와 다시 만났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가자. 지연이가 물었습니다. 어디로? 함흥. 우리 고향이잖아. 거기서 브로커를 찾자. 제가 계획을 말했습니다. 지연이가 물었습니다. 돈은? 제가 대답했습니다. 김정은이 준 선물들 팔면 돼. 김정은은 가끔 선물을 줬습니다. 시계, 목걸이, 반지. 비싼 것들이었어요. 우리는 그걸 모아뒀습니다. 언젠가 쓸 거라 생각하며요. 10월 15일 토요일 새벽 3시.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40층이었어요. 높았습니다. 하지만 41층에서 줄을 내렸습니다. 침대 시트를 묶어 만든 줄이었어요. 지연이가 먼저 내려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줄을 잡았어요. 제가 속삭였습니다. 조심해. 지연이가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5분 후 40층 창문으로 들어갔어요. 제 차례였습니다. 줄을 잡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내려갔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몸이 흔들렸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떨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40층 창문에 도착했습니다. 지연이가 손을 내밀었어요. 들어왔습니다. 살았어요. 40층은 빈 층이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비상 계단으로 갔습니다. 천천히 내려갔어요. 발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1층에 도착했습니다. 뒷문으로 나갔어요. 밖이었습니다. 자유로운 공기였어요. 하지만 아직 평양이었습니다. 아직 안전하지 않았어요. 미리 준비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평범한 인민복이었어요. 기차역으로 걸어갔습니다. 30분 걸렸어요. 새벽이라 사람이 없었습니다. 표를 샀습니다. 함흥행. 돈은 선물 반지를 팔아 마련했어요. 기차에 올랐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평양을 떠나는 거였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평양이 멀어졌어요. 1년 동안의 지옥이 멀어졌습니다. 지연이와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는 울었어요. 소리 내지 않고요. 5시간 후 함흥에 도착했습니다. 제 고향이었어요. 여기에서 내렸습니다. 7년 만에 보는 함흥이었어요.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집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부모님을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갈 수 없었습니다. 기쁨조 출신이 집에 가면 가족이 위험했어요. 보위부가 감시하고 있을 테니까요. 장마당으로 갔습니다. 브로커를 찾아야 했어요. 시장에서 선물 시계를 팔았습니다. 중국 돈 500위안을 받았어요. 한 아주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중국 가는 방법 아세요? 아주머니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탈북하려고.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네. 아주머니가 주변을 살폈습니다. 속삭였습니다. 따라와. 아주머니를 따라갔습니다.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어요. 한 집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남자가 나왔습니다. 50대쯤 됐어요. 아주머니와 몇 마디 나눴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들어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두웠어요. 창문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탈북 도와줄 수 있어요? 남자가 물었습니다. 돈 있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중국 돈 500위안 있어요. 남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족해. 한 명당 1000위안이야. 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이요. 도와주세요. 남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한참을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알았어. 500위안에 데려다 줄게. 대신 중국 가서 나머지 갚아. 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자 이름은 최철호였습니다. 20년간 브로커 일을 했대요. 최철호가 말했습니다. 오늘 밤 출발한다. 준비해. 2023년 10월 16일 밤 11시 최철호 집을 나왔습니다. 트럭을 탔어요. 짐칸에 숨었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덜컹거렸어요. 몸이 흔들렸습니다. 2시간 동안 달렸습니다. 국경 지역으로 가는 거였어요. 트럭이 멈췄습니다. 짐칸 문이 열렸어요. 최철호가 말했습니다. 내려. 내렸습니다. 숲이었어요. 어두웠습니다. 달빛만 조금 있었어요. 최철호가 앞서 걸었습니다. 따라와. 우리는 따라갔습니다. 숲길을 걸었어요. 나뭇가지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30분쯤 걸었을 때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소리였어요. 강이 보였습니다. 압록강이었어요. 건너편이 중국이었습니다. 자유가 있는 땅이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건너가요? 최철호가 대답했습니다. 수영해야 해. 10월 중순이었습니다. 물이 차가웠어요. 최철호가 말했습니다. 옷이 젖으면 안 돼. 옷을 벗었습니다. 속옷만 입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피부를 스쳤습니다. 최철호가 비닐봉지를 줬습니다. 옷 넣어. 머리 위로 들고 가. 옷을 비닐봉지에 넣었습니다. 꽁꽁 묶었어요. 최철호가 물었습니다. 준비됐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네.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최철호가 말했습니다. 순찰병 지나가면 간다. 조용히 해. 엎드렸습니다. 풀숲에 숨었어요. 10분 후 순찰병이 지나갔습니다. 2명이었어요. 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순찰병이 멀어졌습니다. 최철호가 손짓했어요. 속삭였습니다. 지금. 일어났습니다. 강으로 다가갔어요. 물에 발을 담갔습니다. 얼음장 같았어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최철호가 재촉했습니다. 들어가.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무릎까지 찼어요. 너무 차가웠습니다. 계속 걸었습니다. 허리까지 찼어요. 이가 딱딱 부딪혔습니다. 헤엄쳤습니다. 한 손으로 비닐봉지를 들고 한 손으로 헤엄쳤어요. 물살이 샜습니다. 몸이 떠내려갔어요. 필사적으로 헤엄쳤습니다. 지연이가 옆에 있었습니다. 함께 헤엄쳤어요. 중간쯤 왔을 때 조명이 켜졌습니다. 순찰병이었어요. 거기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탕. 물에 총알이 박혔어요. 최철호가 소리쳤습니다. 빨리. 미친 듯이 헤엄쳤습니다. 죽을 힘을 다했어요. 총소리가 계속됐습니다. 탕, 탕, 탕. 귀 옆으로 총알이 지나갔습니다. 죽을 뻔했어요. 계속 헤엄쳤습니다. 팔다리가 풀렸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건너편 강둑에 닿았습니다. 중국 땅이었어요. 기어올랐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추위 때문이었습니다. 지연이도 올라왔습니다. 살았어요. 우리 둘 다요. 최철호는 안 왔습니다. 강 중간에 있었어요. 총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탕. 최철호가 물에 빠졌습니다. 맞은 거였어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최철호 씨.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물만 흘렀어요. 최철호는 죽었습니다. 우리를 살리고요. 저는 울었습니다. 고마웠어요. 목숨을 걸고 도와준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움직여야 했어요. 옷을 입었습니다. 젖지 않았어요. 다행이었습니다.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중국 땅이었어요. 자유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전하지 않았어요. 중국 공안이 탈북자를 잡았으니까요. 계속 걸었습니다. 밤새 걸었어요. 해가 뜰 때까지요. 마을이 보였습니다. 조선족 마을이었어요. 한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가 나왔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도와주세요. 탈북자예요. 할머니가 놀랐습니다. 빨리 들어와. 공안 온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했어요. 할머니가 옷을 줬습니다. 뜨거운 국도 줬어요.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었어요. 1년 만에 먹는 따뜻한 밥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며칠 쉬어. 그 다음에 브로커 연결해 줄게. 제가 울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안전해. 하지만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중국도 위험했어요. 그래도 북한보단 나았습니다. 김정은이 없었으니까요. 2023년 10월 말 중국 단둥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할머니 집 다락방에 숨어 있었어요. 낮에는 나갈 수 없었습니다. 공안이 순찰했거든요. 밤에만 잠깐 나왔습니다. 밥 먹고 씻고요. 할머니가 브로커를 연결해 줬습니다. 30대 조선족 남자였어요. 이름은 김성호였습니다. 김성호가 말했습니다. 태국까지 데려다 줄 수 있어. 한 명당 3,000위안. 제가 대답했습니다. 돈이 없어요. 500위안 밖에요. 김성호가 말했습니다. 그럼 중국에서 일해서 갚아. 1년이면 될 거야. 1년 너무 길었어요. 하지만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11월 1일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중국 내륙 공장 지역이었어요. 작은 방을 얻었습니다. 지연이와 함께 썼어요. 좁았지만 괜찮았습니다.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설거지와 청소였어요. 하루 12시간 일했습니다. 월급은 2,000위안이었습니다. 중국 돈으로요. 적었지만 모아야 했어요. 지연이도 같은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버텼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2,000위안 모았어요. 브로커에게 줬습니다. 아직 부족했습니다. 한 명당 3,000위안인데 둘이니까 6,000위안이었어요. 더 모아야 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6,000위안 모았어요. 김성호에게 연락했습니다. 돈 다 모았어요. 김성호가 말했습니다. 좋아. 다음 주에 출발한다. 2024년 2월 1일 출발했습니다. 트럭을 탔어요. 짐칸에 숨었습니다. 우리뿐 아니었습니다. 다른 탈북자 5명도 있었어요. 모두 여자였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남쪽으로 갔어요. 라오스 국경을 향해서요. 사흘 동안 트럭에 있었습니다. 화장실도 못 갔어요. 먹지도 못했습니다. 지옥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라오스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밤에 내렸어요. 정글로 들어갔습니다. 어두웠어요. 벌레가 많았습니다. 걸었습니다. 5시간 걸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라오스 땅에 들어갔습니다. 불법 입국이었어요.
이틀 동안 정글을 걸었습니다. 뱀도 봤어요. 무서웠습니다. 드디어 태국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마지막 관문이었어요.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또 수영이었어요. 이번엔 작았습니다. 압록강보다 좁았어요. 헤엄쳤습니다. 10분 만에 건넜어요. 태국 땅이었습니다. 자유에 가까워졌어요. 방콕으로 갔습니다. 버스를 탔어요. 5시간 걸렸습니다. 한국 대사관으로 가야 했습니다. 거기서 보호받을 수 있었어요. 2024년 2월 10일 대사관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경비가 나왔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도와주세요. 탈북자예요. 경비가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드디어 안전한 곳에 왔습니다. 2024년 2월 10일 대사관에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을 배정받았어요. 침대와 책상이 있었습니다. 깨끗했어요. 1년 만에 제대로 된 잠자리였습니다. 다음 날 면담이 시작됐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왔어요. 40대 여자였습니다. 직원이 물었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제가 대답했습니다. 이수진입니다. 나이는요? 26살입니다. 직원이 물었습니다. 북한에서 뭐 했습니까?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쁨조였습니다. 직원 얼굴이 굳었습니다. 기쁨조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직원이 녹음기를 켰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요. 평양예술대학 무용수였던 것. 태양절 공연 후 기쁨조로 발탁된 것. 1년간 김정은을 모신 것. 끔찍한 일들을 당한 것. 성병에 걸린 것. 임신하고 강제 낙태당한 것. 서영이가 자살한 것. 탈북한 것. 모든 걸 말했습니다. 3시간 동안요. 울면서 말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직원이 들었습니다. 메모했어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직원이 물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제가 대답했습니다. 몸에 흔적이 있어요. 옷을 걷었습니다. 허벅지에 흉터가 있었어요. 김정은이 담배를 끈 자국이었습니다. 직원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증거로 남기는 거였어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다른 증거도 있습니까? 제가 가방을 뒤졌습니다. 서영이가 남긴 쪽지요. 쪽지를 꺼냈습니다. 구겨진 종이였어요. 서영이의 마지막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직원이 받았습니다. 읽었어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정말 큰 사건입니다. 공개할 의향 있으십니까? 제가 대답했습니다. 네. 공개하고 싶어요. 아직도 거기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 가서 기자 회견 준비하겠습니다. 2주 동안 대사관에서 지냈습니다. 조사가 계속됐어요. 의료 검진도 받았습니다. 의사가 진찰했어요. 성병이 있었습니다. 치료받았어요. 2주간 약을 먹었습니다. 몸이 나아졌습니다. 1년 만에 건강해졌어요. 3월 1일 인천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드디어 한국에 가는 거였어요. 지연이와 함께 공항으로 갔습니다. 방콕 수완나품 공항이었어요. 비행기에 탔습니다. 처음 타는 비행기였어요. 긴장됐습니다. 이륙했습니다. 몸이 떠오르는 느낌이었어요. 신기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이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6시간 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착륙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입국장으로 갔어요. 통일부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드디어 왔어요. 자유로운 나라예요. 2024년 3월 2일 하나원에 도착했습니다. 경기도 안성이었어요. 큰 건물이었습니다. 기숙사 같았어요.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지연이와 같은 방이었어요. 2인실이었습니다. 침대, 책상, 옷장이 있었습니다. 깨끗했어요. 좋았습니다. 다음 날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였어요. 첫 수업은 민주주의였습니다. 강사가 설명했어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국민이 대통령을 뽑습니다. 신기했습니다. 북한과 완전히 달랐어요. 두 번째 수업은 경제였습니다. 자본주의를 배웠어요. 돈을 벌고 쓰는 법, 은행 사용법, 체크카드 사용법.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26년 인생에서 처음 배우는 것들이었어요. 세 번째 수업은 문화였습니다. 한국 드라마, 영화, 음악을 배웠어요. BTS라는 그룹이 유명하다고 했습니다. 영상을 봤어요. 신기했습니다. 네 번째 수업은 컴퓨터였습니다. 마우스 사용법부터 배웠어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많이 배웠어요. 스마트폰도 받았습니다. 사용법을 배웠어요. 신세계였습니다. 유튜브라는 게 있었습니다. 영상을 볼 수 있었어요. 북한 관련 영상을 봤습니다. 탈북자 증언이 많았어요. 저도 언젠가 증언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2달째 심리 치료를 받았습니다. 상담사가 왔어요. 기쁨조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상담사가 들어줬어요. PTSD 진단을 받았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였어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상담을 받았어요. 약도 먹었습니다.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악몽이 줄었어요. 3달째 마지막 달이었습니다. 취업 교육을 받았어요. 이력서 쓰는 법, 면접 보는 법, 직장 예절. 모든 걸 배웠습니다. 5월 말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통일부 장관이 왔어요.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3개월 교육을 마친 거였어요. 정착금도 받았습니다. 3천만 원이었어요. 큰 돈이었습니다. 아파트도 배정받았습니다. 서울 외곽이었어요. 전세로 2년간 살 수 있었습니다. 6월 1일 하나원을 나왔습니다. 지연이와 함께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2024년 6월 10일 통일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기자 회견 하시겠습니까? 제가 대답했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준비했습니다. 원고를 썼어요. 무슨 말을 할지 정리했습니다. 6월 15일 서울 프레스센터로 갔습니다. 큰 건물이었어요. 회견장에 들어갔습니다. 기자가 수백 명 있었어요. 카메라도 많았습니다. 긴장됐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단상에 올랐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입을 열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수진입니다. 제 목소리가 회견장에 울렸습니다. 저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1년간 북한 기쁨조로 일했습니다. 기자들이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쁨조는 김정은의 성적 놀잇감입니다. 춤추고 노래하는 게 아닙니다. 몸을 바치는 겁니다. 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매주 2번씩 김정은을 만났습니다. 그때마다 성폭행당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사진을 찍는 거였어요. 임신했습니다. 강제로 낙태당했습니다. 성병에도 걸렸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어요. 친구 서영이는 자살했습니다. 더 이상 못 견뎌서요. 24살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닦지 않았어요. 아직도 북한에는 수십 명의 기쁨조가 있습니다. 매일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말합니다. 김정은은 성범죄자입니다. 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기쁨조는 폐지돼야 합니다. 북한 여성 인권은 보호받아야 합니다. 제 증언이 끝났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CNN 기자였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제가 소매를 걷었습니다. 네. 허벅지 흉터를 보여줬어요. 이건 김정은이 담배를 끈 자국입니다. 기자들이 숨을 삼켰습니다.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BBC였어요. 북한 보복이 두렵지 않습니까? 제가 대답했습니다. 두렵습니다. 하지만 침묵하는 게 더 두렵습니다. 한국 기자도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대답했습니다. 북한 인권 운동을 하겠습니다. 기쁨조 폐지를 위해 싸우겠습니다. 기자 회견이 끝났습니다. 2시간 동안 계속됐어요. 단상에서 내렸습니다. 지연이가 안아줬어요. 지연이가 속삭였습니다. 잘했어, 수진아.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따뜻했어요. 해냈습니다. 진실을 말한 거였어요. 2024년 6월 15일 저녁 고시원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하지만 제 공간이었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인터넷을 봤어요.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제 이야기가 뉴스였어요. CNN 헤드라인, 북한 기쁨조 출신 성폭행 증언. BBC, 김정은 성범죄 의혹 탈북 여성 폭로. 뉴욕 타임스, 기쁨조의 진실 26살 여성 용기 있는 증언. 모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댓글을 봤습니다. 수천 개였어요. 용감하십니다. 응원합니다. 북한 인권 문제 심각하네요. 김정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합니다. 따뜻한 댓글이 많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악플도 있었습니다. 거짓말 아닌가요? 증거가 부족해요. 정치적 목적 같은데요. 상처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해했어요. 믿기 힘든 이야기니까요. 다음 날 유엔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북한 인권조사위원회였어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증언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대답했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7월 1일 유엔 사무소로 갔습니다. 제네바였어요. 처음 타는 국제선 비행기였습니다. 12시간 걸렸어요. 제네바에 도착했습니다. 아름다운 도시였어요. 유엔 건물로 갔습니다. 거대했어요. 회의실로 안내됐습니다. 위원 10명이 앉아 있었어요.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또다시 처음부터 끝까지요. 3시간 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위원들이 경청했어요.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자세하게 대답했어요. 증언이 끝났습니다. 위원장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기 있는 증언이었습니다. 유엔은 북한 인권 문제에 더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돌아왔습니다. 한국으로요. 7월 중순 미국 의회에서도 초청이 왔습니다. 워싱턴으로 갔습니다. 의회 청문회였어요. 또다시 증언했습니다. 미국 의원들 앞에서요. CNN이 생중계했습니다. 전 세계가 봤어요. 제 이야기는 계속 퍼졌습니다. 8월 1일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수진의 진실이었어요. 첫 영상을 찍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요. 떨렸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입니다. 기쁨조 출신 탈북민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어요. 이 채널에서 북한의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기쁨조의 실체를 폭로하겠습니다.
15분짜리 영상이었습니다. 기쁨조가 뭔지 설명했어요. 업로드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요. 다음 날 조회수를 봤습니다. 100만이었어요. 댓글도 수천 개였습니다. 응원합니다. 진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했습니다. 따뜻한 댓글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영상을 찍었습니다. 첫 번째 밤 이야기였어요. 더 자세하게 말했습니다. 김정은이 뭘 했는지요. 조회수 200만을 넘었습니다. 세 번째 영상은 임신과 낙태였습니다. 울면서 찍었어요. 조회수 300만이었습니다. 구독자가 늘었습니다. 10만, 20만, 50만. 한 달 만에 100만 명이 됐습니다. 광고 수익이 생겼습니다. 월 500만 원이었어요.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유튜브로요. 계속 영상을 올렸습니다. 일주일에 2개씩요. 서영이 이야기 탈북 과정, 중국에서의 생활. 모든 걸 말했습니다. 숨기지 않았어요. 시청자들이 응원했습니다. 댓글로 후원으로요. 힘이 났습니다. 계속할 수 있었어요. 9월에는 구독자 200만 명이 됐습니다.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방송사, 언론사에서요. 다 받았습니다. 최대한 많이 말하고 싶었어요. 10월에는 책 출판 제안이 왔습니다. 승낙했습니다.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기쁨조의 눈물이었습니다. 3개월 동안 썼습니다. 300페이지였어요. 2025년 1월 출판됐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2024년 10월 PTSD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악몽이 다시 시작됐어요. 밤마다 김정은이 나왔습니다. 도망가려 해도 못 갔어요. 잠에서 깼습니다. 비명을 지르며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정신과였어요. 의사가 진찰했습니다. 중증 PTSD래요.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항우울제와 수면제였어요. 상담도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이요. 상담사는 40대 여자였습니다. 따뜻했어요. 이야기했습니다. 기쁨조 경험을요. 매번 울었어요.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는 게 치유입니다. 3개월 동안 상담받았습니다. 조금씩 나아졌어요. 악몽이 줄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요. 웃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진심으로요. 지연이도 함께 치료받았습니다. 우리는 서로 의지했어요. 2025년 1월 많이 회복됐습니다. 약도 줄었어요. 이제 항우울제만 먹었습니다. 상담도 월 1번으로 줄었습니다.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2025년 2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이름은 박준호였어요. 북한 인권단체 활동가였습니다. 33살이었어요. 강연회에서 만났습니다. 제 강연을 들으러 왔대요. 강연 후 다가왔습니다. 감동적이었습니다. 응원합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커피 한 잔 하실래요? 망설였습니다. 남자가 무서웠거든요. 김정은 이후로요. 하지만 준호는 달랐습니다. 눈빛이 따뜻했어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카페에 갔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어요. 준호는 5년간 북한 인권운동을 했대요. 탈북민을 도왔다고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좋은 사람이었어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날까요? 제가 웃었습니다. 네. 일주일 후 다시 만났습니다. 한강공원이었어요. 걸었습니다. 강변을요. 봄바람이 불었어요. 준호가 제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판단하지 않고요. 고마웠습니다.
한 달 동안 계속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이요. 준호가 고백했습니다. 좋아합니다. 수진 씨. 제가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진심이었습니다.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기다려줬습니다. 제가 준비될 때까지요. 스킨십도 천천히 했어요. 제 속도에 맞춰줬습니다. 고마웠습니다. 김정은과 달랐어요. 3개월 후 처음으로 키스했습니다. 제가 먼저요. 떨렸습니다. 하지만 좋았어요. 준호가 안아줬습니다. 따뜻했어요. 준호가 속삭였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해요. 울었습니다. 행복해서요. 2025년 9월 현재 준호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작은 아파트예요. 서울 마포구요. 아침 7시에 일어납니다. 준호가 아침을 만들어요. 함께 먹습니다. TV 뉴스를 보면서요. 오늘도 북한 뉴스가 나옵니다. 김정은 동정이요. 화면 속 김정은을 봅니다. 이제 무섭지 않아요. 그냥 불쌍해요. 언젠가 처벌받을 거예요. 그날을 기다립니다. 8시에 집을 나갑니다. 사무실로 가요. 북한 여성인권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센터장이에요. 기쁨조 피해자를 돕는 단체입니다. 탈북 여성을 지원하고요. 직원 5명이 일합니다. 모두 탈북민이에요. 오전엔 상담을 합니다. 탈북 여성들이 찾아와요.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위로해줘요. 도와줍니다. 오후엔 강연을 갑니다. 학교, 기업, 단체에서요. 기쁨조 실체를 알립니다. 북한 인권을 이야기해요. 저녁엔 집에 돌아옵니다. 준호가 기다려요.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하루 이야기를 나눠요. 행복합니다. 평범한 일상이 행복해요. 주말엔 지연이를 만납니다. 지연이는 대학생이 돼 있어요. 함께 밥 먹고 영화 봐요. 웃으며 이야기해요. 과거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미래만 이야기해요. 유튜브는 계속합니다. 구독자 300만 명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영상을 올려요. 북한 소식, 인권 이야기를요. 시청자들이 응원합니다. 댓글로 후원으로요. 힘이 됩니다. 계속할 이유예요. 책도 2번째를 준비합니다. 회복 이야기예요. 지옥에서 천국까지라는 제목이에요. 2026년 출판 예정입니다. 준호와 결혼도 생각합니다. 내년쯤요. 아이도 갖고 싶어요. 제대로 키우고 싶어요. 자유로운 땅에서요. 가끔 북한에 있는 친구들을 생각합니다. 아직도 기쁨조로 고통받고 있을 거예요. 미안합니다. 혼자 도망쳐서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 싸울 거예요. 기쁨조가 폐지될 때까지요. 모든 북한 여성이 자유로워질 때까지요. 그날이 올 거예요. 믿습니다. 2025년 12월 26일 금요일 오늘입니다.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마지막 영상을 찍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입니다. 2년 전 탈북했습니다. 기쁨조에서요.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고통도 회복도 사랑도요.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자유롭게 살고 있어요. 하지만 잊지 않습니다. 아직도 거기 있는 친구들을요. 혜진, 현아, 미소. 이름도 모르는 수십 명의 친구들을요. 그들은 지금도 김정은의 장난감입니다. 매일 밤 고통받아요. 누군가는 임신하고 강제 낙태당합니다. 누군가는 성병에 걸려요. 누군가는 서영이처럼 자살합니다. 더 이상 못 견뎌서요. 이게 2025년 북한의 현실입니다. 유엔이 조사합니다. 미국이 제재합니다. 한국이 비난해요.
하지만 바뀌지 않습니다. 기쁨조는 여전히 존재해요. 왜냐고요? 김정은이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싸웁니다. 매일이요. 강연하고 증언하고 영상 올리고 책 써요. 하나라도 더 알리려고요. 한 명이라도 더 구하려고요. 지칩니다. 가끔 포기하고 싶어요. 악플 보면 상처받습니다. 거짓말쟁이라는 말이에요. 밤에 악몽 꿉니다. 아직도 김정은이 나와요. 하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서영이한테 약속했거든요. 서영아, 내가 살아남아서 세상에 알릴게. 우리 이야기를요. 그래서 계속합니다. 서영이를 위해서요. 아직도 거기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요. 언젠가 북한이 무너질 거예요. 김정은 정권이 끝날 거예요. 그날 기쁨조도 사라질 겁니다. 모든 여성이 자유로워질 거예요. 그날까지 저는 싸웁니다. 목소리를 높입니다. 진실을 외칩니다. 기쁨조는 성노예입니다. 김정은은 성범죄자입니다. 북한 정권은 여성 인권을 유린합니다. 이 사실을 세상이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친구들에게 알려주세요. 북한 여성을 위해 목소리 내주세요. 작은 관심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희망입니다. 구독 하나가 힘입니다. 댓글 하나가 위로입니다. 감사합니다. 2년 동안 함께 해주셔서요. 앞으로도 함께 해주세요. 그날이 올 때까지요. 모든 북한 여성이 자유로워지는 그날까지요. 저는 이수진입니다. 기쁨조 출신 탈북민입니다. 생존자입니다. 증언자입니다. 활동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인입니다. 감사합니다. 카메라를 끕니다. 창밖을 봅니다. 서울 하늘이에요. 자유로운 하늘이에요. 눈물이 납니다. 행복해서요. 살아남았습니다. 이겨냈어요. 그리고 계속 싸울 겁니다. 끝날 때까지요.